호남 1, 2, 3동 가정 3동 지역 구의원 김미연입니다. 서구 현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교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해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구의 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36회 임시회 복지도시 상임회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복지도시 상임위에 상정되었다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서구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약 1년여 넘는 시간에 걸쳐 이재현 서구청장님과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 설립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 컨설팅, 시작 단계부터 중간 보고회, 주민 공청회, 결과 보고회,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설립 TF팀의 구성을 통해 최종 검토를 통해 재단 설립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임위 검토와 의견 청취 결과 향후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부서의 답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첫 번째 주로 거론된 내용은 복지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가,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부족했고, 두 번째, 서구형 복지재단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소통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설립 시기에 적절한 검토가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득력이 부족하여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6조 2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하며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인데 당연직 중에 대표이사를 겸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구청장인 것처럼 복지재단의 이사장도 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사장 곧 구청장이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하면 복지재단 사무를 총괄하는 구청이 관리 감독까지 함께 가능한 것인데 과연 정치성을 배제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복지재단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해 왔으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수면 위로 올리겠다고 2020년 5월 20일자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구 관계자는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대로라면 단순히 조례안만 다시 만들어서 의회를 설득한다고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구에서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하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기존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들과 서구의회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들을 개괄적으로 보면 타 시도의 복지재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형식적인 문구인데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사업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 검토에서도 부적합 의견도 있었고 검토 사항이 있었는데 상부 조직도 설득이 안 되고 현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들조차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향후에 다듬어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뒤숭숭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서구청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축산물 시장, 가자 시장, 신거북시장,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5개의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축산물 시장을 제외한 4개의 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는 구의 자산 건물로서 서구청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를 각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타구를 포함한 전국의 시, 도, 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4곳의 각 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와 아케이드, LED 전광판이 있는데 서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들은 상인회에서 상인 회비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등만 보더라도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일반 운영비를 책정해 놓았고 타구는 간사까지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더욱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클린 서구를 외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서구는 클린하지 못합니다.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업무 보고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도로와 가로수, 공원 등의 제초 작업을 의뢰하면 도로팀과 공원팀 또는 하천 주변은 하천팀이 이렇듯 2-3개의 팀이 부서에서 일을 나누어 하게 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서구의 도로와 공원 등 우리 생활 속 주변만 살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도로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나무인가 풀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는 42,600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공원은 139개소로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자부터 검단까지 시설 녹지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이며 일반 녹지 거리는 208km. 여기에 공원도 녹지도 아닌 공공공지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도로팀의 2019년도 제초 면적은 17만 4,600제곱미터가 넘고 2020년도 예상 제초 면적은 민원 폭증으로 인해 2배가량인 35만 제곱미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제초 작업을 할 때를 보면 가로수와 보호틀, 가로 수벽 등의 부분은 공원 녹지팀에서 인도를 제외한 소속 부분만 일을 하게 되고 또 도로팀은 가로수를 제외한 인도와 도로의 제초 작업 일만 합니다. 그 사이 가로수의 제초들은 또 다시 무성하게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계속 제초 정리가 되지 않은 지저분한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내 부서, 타 부서 일로 미루어 또 나눠서 일을 하니 주민들이 구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보겠습니까? 한 개 부서에서 한 개 팀이 만들어져 일을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어느 지역은 도로팀이, 어느 지역은 공원팀이 그때 제초 작업을 하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 빚어낸 2배로 예산 낭비였습니다. 일감만 한쪽으로 몰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력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부서 개편 시기에 조정할 것을 2년여 동안 부탁드렸는데 서구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 인력이 함께 수반되어 한 부서에서 제초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서 업무 정리를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원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56만 서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네, 먼저 그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그 세 분 의원님의 내용도 우리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말 좋은 제안과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지적과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구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그 48시간 이전에 이렇게 원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부 사항은 좀 그러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두로 답변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그 서구복지재단 논의를 할 때 충분하게 소통을 좀 안 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복지재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 자신부터 뭐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를 앉히겠다 그런 데에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서구가 1조 원 예산을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7,400억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복지 예산, 그 다음에 시 복지 예산, 우리 매칭되는 예산, 또 우리 별도의 예산, 그리고 민간에게 또 맡기는 그러한 복지 관련 예산 전부 포함하면은 무려 반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 서구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복지적인 정책입니다. 다른 나머지 50%의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복지 예산이 국가와 지방과의 격차, 그 다음에 지방 내에서도 격차, 그리고 우리 인천 내에서도 각 구 간의 격차, 그 서구 내에서도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의 복지적인 부분, 이런 권역별 특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 못하다는 데에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복지 이 프로그램들을 또 복지 시설들을 쫙 펼쳐놓고 이 부분을 어차피 복지 예산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가령 5년 정책의 복지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된다면은 그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5년간 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복지 예산 편성과 복지 사업들을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되는가를 지금 최우선 사업과 좀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구분해내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공공형 복지 사업과 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비비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하는 일종의 싱크탱크와 같은 손발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복지 재단 이 부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의 복지재단과 중복이냐 아니니 국가와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를 떠나서 소규모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복지를 보니까 정보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소외되고 사회적 우리 서구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쫓아서 어떤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형 예산과 민간형 예산을 또 구분을 해 나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 사업까지 다 하면서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서구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구 지역 화폐 서로 이음이 소상공인과 구민들이 33만이 이용하는 생활형 화폐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즌 2까지 해서 배달 서구까지 이 코로나에 발맞춰서 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까지 됐는데 문제는 다음에 이게 공동체 카드로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지역 화폐를 완성화하고자 하는 시즌 3입니다. 시즌 3가 이 혜택을 캐시백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아까 강남기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듯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또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고 하는 의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재단을 만들게 된다면은 서구 지역 화폐에 쌓이는 캐시백이 각각 쌓이는 캐시백에 가령 두 번째 이유인 사회적 약자인 가령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또 결식 아동을 위해 그리고 그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2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가령 100명의 아이들에게 결식 아동들에게 매월 10,000원씩만 해결해 준다면 한 명의 결식 아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령 저도 캐시백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10,000원씩은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간에 연결이 해줄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제가 지역화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캐시백을 그러면 받아서 기금화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 돼야 될 것이냐? 지금 물론 사회적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그에게 돼야 되는데 조그마한 금액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소구복지재단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나눔의 목적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하고 우리 복지까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역화폐 캐시백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알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시설이 또 위탁되어 있고 민간 시설도 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적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당초 제가 기대해왔던 이 네 가지 목적에 가지고 놀이과정에서 놀이내린 게 아니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네 번째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의 100이라고 본다면 참 그 적은 목적에 너무 소모적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솔직히 저 자신의 마음까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목적부터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저 말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서구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모적 논의가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가지고 논의가 계속된다면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할 때에 복지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네 가지 목적이 논의상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면은 복지재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체계 하에서 네 가지 목적을 차선책이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맡기고 복지재단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생각은 없다. 서구복지재단은 지금 생각은 없다. 근데 시기상조라는 이렇게 표현에도 말씀을 했는데 시기는 지금 시기상조라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즉부터 이러한 네 가지 목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와 국민 여러분과 또한 이러한 복지 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들과의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관점으로 어느 시점에서 논의를 더 해갈 분위기가 되면은 논의를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체계 하에서 복지재단 없이 지금 현재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지를 저 네 가지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구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를 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얘기를 했듯이 논의에 했듯이 저희들이 주도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복지전문가와 주민대표 의원님들의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시설 민간 시설 또는 공공 시설 민간 시설에도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들과 어느 시점에선 논의가 필요하면은 그 시점에서 논의해서 다음 차례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부분은 추진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 의원님 그 두 번째 전통시장 내 설치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에는 시설물 수선유지비, 화재 상해 보험료,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와 화재 상해 보험료,
상인의 회계 관리 등의 행정적 업무를 하는 시장 매니저의 인건비 등 총 8,050여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여러 저희들이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또 아케이드 경관 조명, 전광판 등의 전기 요금만이라도 이 공공 요금만이라도 금년 제2의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우선 편성을 했는데 1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8월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 제초 사무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보도 제초는 도시기반과 도로팀 또 도로 부속물인 보도내 가로수 제초는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의하신 대로 이운하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답이 쉽게 판단할 부분은 민원인 입장, 구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알 사실입니다만 구민 입장에서 이렇게 제초 요청을 하는데 일종의 전화를 다른 부서에 또 옮기고 또 다른 부서에 물어보면은 또 이쪽 부서에 그 얘기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영역 계약이 올 연말까지 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다음 그 조직 개편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 제초 사무를 전담하는 팀으로 신설을 하되 이 업무만으로는 한 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니까 저는 도로 조명 어차피 도로와 관련된 도로 조명 허가나 또 노점상 그 관리 부분 이러한 부분까지 더 일원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천의 제초 사무는 사업 성격과 행정 사무의 그 효율성을 고려할 때는 생태 하천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생태 하천과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천 제천 사업은 생태 하천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이재현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지연이 되는 거 의원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청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우리 공원팀과 녹지팀의 일원화를 해서 일을 소통할 수 있게끔 일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부서 간의 소통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부서 간의 소통을 먼저 들어주시고 일원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공요금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에는 8개 구와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서구는 재정이 1조 이상이 되고 인구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 서구에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공공요금을 지원할 때는 다른 구가 우리 구를 봤을 때 특별화된 또 우리 서구에는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전통시장이 다른 인천시든 전국에서 봤을 때 관광형 시장으로서 정말 서구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전통시장은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가자시장, 강남시장, 정서진 중앙시장에 아케이트가 있는데
아케이트가 있다 보니 이곳이 시장이라고들 다들 알고 있지만 시장이 문을 닫고 난 저녁 시간에는 이곳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통로이고 밤길에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이곳을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시장과 50대 50으로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바라고 싶은 거는 이 밤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귀가하는 길로서 가로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전통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도로와 인도의 가로등 차원에서 봐주시고 이 부분까지 함께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문서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효율적이지 못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5년간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시겠다. 수탁 사업, 시설 수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기부금 관리와 시설 관리 등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으로서 복지재단의 기부금 관리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교육은 이미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한국사회복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조사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기관 컨설팅, 인사 및 노무, 회계 등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 지원, 기타 서구 복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해서 하신다면 복지정책과의 조직력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재단 설립하는 것을 생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리고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함께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살펴봤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면 1국에 2개 팀 7명이 사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입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재단이 아닌 최대의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출연금 1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복지재단이라 하면 최하 70억, 100억을 두고 출연금을 준비해야지만 사무국이 내실이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무국의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면 복지재단은 서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화재단과는 다릅니다. 복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10억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을 때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출연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잘못하면 옥상옥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기상조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세 분 의원님의 그 보충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의 그 아케이드 하여튼 시민 입장에서 밤길 가로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가 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드를 더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니까 아케이드 그 전반적으로 미설치된 것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남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모두 전기불을 좀 바꿔준 LED로 바꿔주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밤에 이제 시장이 끝난 다음에의 그 밤길이 문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민 안전 차원에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되면은 나중에 또 그 서면으로 이렇게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복지재단은 제가 답변한 결론적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 그러니까 서구복지재단을 지금 만들다라는 전제하에 그 논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과랄지 여러 우리 복지 대상을 다루는 이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하든지 거기에 이렇게 더 그 민간 위탁의 이렇게 사업들을 뭐 영역을 줘서도 좀 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현재 체계 내에서 저희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기상조니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시기상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모두 된다 하면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보다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그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국 7명 10억 원 이 부분이 서구문화재단과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니 대표이사니 할 것 없이 우리 복지 구청의 복지과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조직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7명 정도로 적고 가벼운 조직으로서 그 4가지 사업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띵크탱커로서도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마저도 이것은 서구복지재단 설립보다는 현재의 그 부서의 컨트롤 타워와 4가지 목적들을 추진하는 방안들을 하겠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규 의원님